오늘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마케팅 자동화랑 관련된 정보들이 매우 부족하죠. 사실 인터넷에 솔루션이나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대부분의 후기들이 그리고 정보들이 솔루션을 판매하는 제조사나 이제 파트너사 입장에서 노출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을 체크하기가 좀 어렵죠. 이는 이제 사용하는 솔루션 유저 자체가 매우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B2C처럼 뭐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소에 가서 후기를 공유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꿀팁들, 이 노하우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B2B로 쓸 건지 이제 B2C로 쓸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툴이 확연하게 달립니다. B2C랑 B2B는 뭐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B2C처럼 이제 웹페이지에서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구매 결정해서 이제 1단계로 구매가 완료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B2B처럼 고객 페이지 유입 후 상담 문의를 남긴 다음에 별도의 영업이 붙는 이런 2단계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고관여 서비스라고 하는 뭐 수입차 아니면은 보험, 금융, 성형, 의료 이런 것들은 B2C인데도 불구하고 B2B와 같은 특성으로 이제 상담 문의를 받고 계약을 하는 수순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B2C냐 B2B냐 보다는 이제 고관여 마케팅이냐 이커머스 마케팅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마케팅 자동화의 대상이 B2B인지 B2C인지 여기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사이트는 이 캡테라 그리고 G2입니다. 이 캡테라라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네, 마케팅 자동화라고 검색하면은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메일침프, 제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허브스팟, 그리고 뭐 조호 CRM,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캡테라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2021년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쭉 보시면은 글로벌에서 마케팅 자동화로 쓰실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솔루션 중에서 이제 기능을 보시고 나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B2B에서 B2C에서 사용하지만 이제 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한다. 이런 간단한 서머리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캡테라에 있는 리뷰 사이트를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G2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캡테라랑 비슷한데 여기에도 검색해 보면은 소프트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툴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더 좋은 게, 이제 비즈니스 사이즈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SMB 시장 중에서도 스몰 마켓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장. 그리고 미들 마켓, 이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그리고 뭐 B2C에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과 네, B2B에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네. 이렇게 몇 번 검색만 하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허브스팟,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 마케팅 클라우드, 옛날에는 이제 파도트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어도비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브레이즈, 그리고 인사이더, 그리고 뭐 기타 뭐 저희가 모르는 다양한 툴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툴들은 이 해외 사이트에서 리뷰해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마케팅 자동화로 고객사를 만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뭐 예를 들어서 허브스팟이랑 파도, 세일즈포스 솔루션이랑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마케토랑은 뭐가 다릅니까?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다양한 솔루션 비교가 있죠. 브레이즈랑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솔루션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허브스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쓰지만 중견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세일즈포스 마케팅 클라우드 이제 파돗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일즈포스 기반에서 더 완전 연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면은 이 G2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허브스팟에 있는 특정 솔루션과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임의로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두 개 솔루션에 대해 기능이랑 뭐 리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허브스팟은 이제 중견규모, 소규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사실 세일즈포스는 약간 중견기업 이상에도 많이 사용하죠. 뭐 리뷰스는 허브스팟이 많기는 한데 이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켓 자체가 중견기업 이상에서 사용하는 거와 이제 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리뷰 자체가 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제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친절하게 두 개 소프트웨어들의 이제 기능, 그리고 뭐 기능이라든지 뭐 세부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산 솔루션, 이 솔루션을 비교할 때도 이 G2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루션 자체가 외산 솔루션만 있는 건 아니죠. 국산 솔루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외산 솔루션을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독일, 특히 영국이랑 독일은 이 B2B 기업 사이에서 마케팅 자동화가 오래전부터 써왔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좀 특이한 시장이죠. 보수적인 기업 문화의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자동화가 비교적 잘 안착된 시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 있는 솔루션들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산 솔루션은 이제 성능,
그리고 이제 다른 솔루션들의 연동, 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일즈포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SAP ERP라든지 대기업에서 쓰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마케팅들,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많고 빠르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솔루션 단위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있죠. 현지화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이런 장벽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채널톡 이런 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작업을 하거나 이제 연동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국산 솔루션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한글화 지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팀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방문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솔루션은 이제 성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용법이 좀 어렵거나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국산 솔루션들은 비교적 조금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명확하죠. 고급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산 솔루션보다는 이 외산 솔루션이 조금은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루션 단위로 보면 그렇고, 이제 솔루션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통합의 입장인데, 단일 소프트웨어로 가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단일 소프트웨어로 가면은 이메일 마케팅 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고, 뭐 기타 경쟁 서비스도 많이 있는데, 솔루션으로 봤을 때는 외산 솔루션은 성능이랑 연동이 좋은 반면에 현지화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기 편하죠. 그런데 외산 솔루션에 비해 고급 기능을 구현할 때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 용도,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B2C, B2B 이 두 개의 목적을 좀 나눠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캡테라랑 G2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다양한 솔루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국산 솔루션인지 외산 솔루션이 나에게 맞는지 좀 체크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두 개 내지 세 개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더라도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찾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이러한 글로벌 리뷰 사이트랑 제가 알려드리는 좀 소스를 통해서 솔루션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글로벌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리서치해보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신다면은 솔루션의 선택지가 매우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궁금한 부분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